다음 이어 설명드립니다. ADHD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영어 한번 읽어보면요, 이 해석하게 되면 과잉장 행동 장애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공격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는 과잉 행동 등의 의미 있는 특성을 보이는 질환으로서 보통 유아는 5세, 7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생에게서는 흔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최초로 발견된 것은요, 1902년 영국의 소아과 의사 조지 F. 스테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4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능을 검사했는데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행동이 너무 공격적이고 반항적이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감정이 과도하게 풍부하게 하고 통제력이 없으며 도덕성 유지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얘네들은 지적으로 멀쩡하지만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조지 스틸이 이런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원인을 살펴봤더니만 유전적 소인, 가족력과 쌍생아, 이런 형제간에도 흔히 발생한답니다. 물론 발달적 요인은 병력상 임신 중에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신체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약물 요인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임산부들은 이렇게 술 먹거나 감기약조차도 조심스럽게 먹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흔히들 인격장애, 행동장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향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증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형성되어 유아기부터 행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유아기가 잘 달돼가지고 수명 상태가 또 고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식사 시간에도 불규칙하고 되기도 하지만은 환경이 다 잘 나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잠재적으로 있다가도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옹알이도 적고요. 어머니의 안정된 애착각계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흔하고요. 뛰는 행동이 나타나고 항상 넘어지고 다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조용히 놀지 못합니다. 시끄럽고 다른 아이들 놀이를 방해하는 경우,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런 증후군입니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옆 아이들을 떠들고 산만하고 등등의 이런 문제들, 이걸 방치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성격이 호전적으로 되고요, 비행 청소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걸 또 이대로 고쳐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놔두게 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도 이행된 사례도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치해두면 진짜 범죄자가도 될 수가 있으니까 꼭 부모님과 상담해가지고 아이들을, 그건 병이 아니라 치유가 가능한 습관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DHD 진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자세한 거는 전문적인 의료 진단을 받아야겠지만 간단한 진단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 여기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중에서 6개 이상이 6개월만 지속되면은 여러분들은 ADHD, 즉 산만하고 행동장애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과잉 운동 장애인데요. 이것도 이 중에서 6개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여러분도 이 증후군이 있는 거니까 좀 고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물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릴 때 할수록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심한 경우는 약물 치료와 부모 교육, 가장 필수적인 치료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반 질환이 있거나 또는 가정 환경 문제가 있는 경우도 심리학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당 분 전문가의 치료를 대한 전반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환경 치료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가능성 있는 방법인데, 산만한 아동들에게 주변 환경을 조용히 유지시키는 겁니다. 또는 방도, 색깔, 분위기라든가 침착한 분위기로. 그다음 장난감이나 이런 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주변이 산만하면 이게 더 치료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구들과 교류할 때도 여러 명 부르는 것보다 단 한두 명 정도 초청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수교육 단계. 이제 이거는 원래는 이제 특수아동을 하는 거지만은 이 ADHD 아이들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 교육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1대1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비용은 좀 많이 들긴 하죠. 전체적인 공부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를 따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한 1, 20분 정도는 짧게 자주 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으로 합니다. 엄마 아빠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행동치료도 행동치료 때문에 뭐 간혹 태권도장이나 이런 체육관에 보낸 경우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체육관에서 아이들 행동 교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베개 하나 찾기 힘듭니다. 그 같은 체육관이라도 그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이가 나아진 게 없다. 그러면 뭐 과감하게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반 학원에 맡기기 하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까 모험성이 떨어져 부모들이 하는 행동에서도 아이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치료를 하면 뭐합니까? 부모님들이 뭐 나아진 게 없다면 아까 말했죠. 이런 건 부모 영향도 있기 때문에 부모 교육도 같이 하면은 효과는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 이외에 이제 비슷한 증세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정의를 살펴보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 장애 타입의 하나입니다. 비정상적인 사회적 상하작용과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문제를 특징을 가진 질환인데요.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제한되어 있어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증세가 보이지만 인지 발달 및 언어 발달에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입니다. 기원주 493년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보면 감각 경험에 대해 잽싸게 반응하면서 끈기는 없다. 왜냐하면 영혼이 재빨리 다른 곳에 옮겨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런 증후군 있는 아이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또 1798년 알렉산더 크라이터는 스코틀랜드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정신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의력이 결핍 증상, 타고나기도 하고 우연히 병에 걸려 생기는 효과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1944년 한스 아스파거 이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발견해가지고 증명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스트라 소아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정의한 걸 보면요. 의사소통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감정교환이 결핍이고 아이들과 공감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폐증과 비슷하지만 달리 생활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자폐증 아이들은 생활이 혼자서 안 됩니다. 하지만 얘들은 또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주 차이가 바로 구명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특정한 관심 분야에 강한 탐구 성향이 있고요. 사회적 상황화적 작용은 하지 않지만은 제한적이나 반복되는 활동을 하고요.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꼬마 교수님이라고 불릴 정도다. 물론 자기가 관심을 가진 특정한 분야에만 지적 수준이 상당히 어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을 추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폐증과 큰 차이점은 언어 발달의 지연이 두드러지지 않고 지적 능력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언어 발달 지연은 없으나 특이한 화법을 쓰고요. 그 목소리의 크기나 억양, 운율, 리듬이 정상화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늙은이 뭐 그런 거죠. 이런 아이들의 행동이 밑에 보면은 바로 개인주의, 나쁜 남자, 개성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아스퍼거 증후군입니다. 모차르트 이 사람도 누군지 아시죠? 에디슨, 찰스 다인 즉 아스퍼거 증후군은 천재거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자, 진단은 내성적인 아동으로 치우쳐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잘 관찰해서 아이를 저기하면은 천재를 하나 키우는 겁니다. 치료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부모의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서 즉 정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거를 좀 맞춰주고요. 조금씩 그 아이가 하는 걸 좋아하는 거를 관심 가져주면서 소통을 하시고요. 이게 정서적으로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월 액션을 동물이나 이런 화초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게 집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야지만 더 효율성을 더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동물을 이용해서 재활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